자, 그렇다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어떤 질병이라고 선생님은 딱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원인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네네. 설명을 해서 이 병은 이런 거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 만성골수백혈병은 굉장히 독특한 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혈액내과뿐만 아니고 전체 인류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질환이고, 특히나 이제 암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기존의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꾼 그런 치료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사실 이 병으로 인해서 다른 암의 치료 방법들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성 골수백혈병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설계도가 굉장히 많은 설계도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게 염색체고, 그것이 이 46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2개는 성별을 이제 나타내고, 나머지는 일반 형질을 나타냅니다. 뭐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게 할지, 곱슬일지, 눈은 어떻게 할지, 뭐 등등등을 다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이 염색체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데, 그 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9번하고 22번 염색체가 만성골수백혈병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22번 염색체의 여기 마지막 부분, 네. 그다음에 9번 염색체의 마지막 부분, 어허. 요 부분이 서로 잘려가지고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오, 2개가 서로. 네네.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쪽 22번 염색체는 조금 큰 부위가 가고, 여기 9번 염색체에선 작은 부위가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22번 염색체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오호. 그래서 만성골수백혈병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런 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다음에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22번 염색체가 이렇게 짧아져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오. 그래서 이 22번 염색체가 짧아진 것이 이 병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을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미국의 지명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붙여졌을까요? 이 연구에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속해 계신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붙였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하는데, 네. 필라델피아 염색체 22번이 짧아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에 알았고, 그 다음에 봤더니 22번이 짧아진 게 9번하고 22번이 서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유전자를 봤더니 22번 염색체의 BCR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9번 염색체의 ABL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붙어 있을 때 백혈구를 많이 생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BCR, ABL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조합이 되면서 이 유전자 때문에 백혈구를 점점 더 많이 생성을 한다. 백혈구를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백혈병이 생긴다. 이게 만성골수백혈병입니다. 여기서 백혈구는 이제 비정상적인 네, 암세포죠. 비정상적인.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그 멀쩡한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교체가 일어나죠?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 대물림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살다가 어떻게 네. 딱 예측 불가능하게 네, 그렇습니다.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유전자를 끊임없이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 과정에서 오류가 항상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복사 과정에서 오류는 그 유전자를 복사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항상 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정이 안 되는 것은 또 그 고장난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기능이 또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전자 오류를 교정을 하고 교정이 안 된 것은 사멸을 시키고 이래서 이제 암세포라는 것이 항상 생겨나지만 암으로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 중에서 사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이게 암세포로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은 항상 생기지만 그 세포는 이제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되고 특히나 이런 유전자는 생기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거 하나가 원인인가요? 네, 이거 하나가 원인입니다. 오늘 주제인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네. 딱 요거 하나인가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백혈병은 어떤가요? 다른 백혈병은 굉장히 많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겹치고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진행도 빠르고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도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가 훨씬 어렵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전자 염색체를 보면 확인하는 건가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필라델피아 염색체 9번하고 22번 염색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BCR, ABL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일반 세포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전자가 있다면 이런 것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주로 혈액 검사로 하게 네, 되나요? 혈액 검사로 확인합니다. 네. 근데 참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네요. 살다가 왜 이 병에 걸리는지, 왜 염색체가 이렇게 바뀌는지까지는 아직은 모른다. 네, 오호. 증세가 있나요, 특별한? 증상은 백혈구가 이제 많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백혈구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혈구가 아주 많아지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 느려지는 속도 때문에 뭐 머리가 띵하다던가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장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요. 복부 안에. 네, 비장이라는 게 커지기 때문에 배가 조금 이렇게 불러온다거나 조금만 먹어도 뭐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렇게까지 돼가지고 진단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 요즘 그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백혈구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좀 큰 병원 가보세요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찾는군요. 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큰 의미가 없네요. 네, 증상이 의미가 없고 사실 그런 증상까지 됐으면은 상당히 좀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걸 의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보통 4천에서 만까지가 네네. 정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 중에 한 12,000, 13,000 정도. 그럼 살짝 높은 네, 건데.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살짝 높은 정도고 모양도 봤더니 별로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백혈병을 별로 의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주 초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진단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진단되려면 아마 1년 이상 지나서 진단이 됐을 뿐인데 아주 우연히 발견된 건데요. 그 선생님처럼 딱 대가에게 딱 잡힌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도 그분이 뭐 백혈병일 거라는 사실 의심을 강하게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럴지도 모르니까 놓치진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한 거였으니까요. 그건 좀 우연히 그런 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특별하게 뭐 그 위험 요인이 있습니까? 술, 담배 뭐 이런 거 뭐 아까 방사선은 얘기하셨는데 네.
다른 건 없습니까? 네, 특별히 다른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남녀 차이도 없고요. 네. 연령대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흔하나요? 모든 백혈병은 다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음. 그게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오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혈병은 그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젊은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TV 같은 데서도 소아가 많고, 그러니까 소아에서 많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유전자 이상이 생기고 그 유전자 이상이 겹쳐지면서 백혈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백혈병이 증가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만성골수 백혈병도 마찬가지인데, 서양하고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은 서양보다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약간 낮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50대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서양의 그 연령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50대 또는 약간 낮은 정도, 그 정도에서 진단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어린이 백혈병은 특별한 유형 한 가지만 그렇다는 거죠. 네. 급성 림프구성, 네.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나이 들수록.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전체 숫자는 성인이 많습니다. 또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소아에서 생기는 암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급성 림프구 백혈병인 거고, 그러니까 소아는 암이 생겼다 그러면 급성 림프구 백혈병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성인은 암이 생겼으면은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게 훨씬 많고 백혈병은 별로 없으니까 숫자가 훨씬 이제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구마님이 그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방을 물어보시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데 그죠? 네네. 그래도 뭐 강조하신다면 글쎄요, 뭐 특별히 예방할 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론은 흔히 알고 계시는 건 대로입니다.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를 골고루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주도 이제 과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등등의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 일반적인 암을 예방하는 뭐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